잠깐 우리 병에 가서 얘기하고 내가 데려다 줄게. 벌써 이제 데려다 줄 생각부터 이제 하는데, 물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보면 자상해. 근데 광수의 과한 자상함과 어떤 집착 같은 모습은 상당히 유사한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광수는 벌써 데려다 줄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상한 사람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은 광수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겠지. 이어서 의문의 봉투를 들고 자리에 앉는. 여기서 이제 편지를 썼죠. 맥주를 와인잔에 먹고 있군요. 애초에 광수는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현숙에게 편지 썼어. 현숙에게 가서 편지 줘야지. 나는 현숙한테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현숙님을 알아보고 싶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현숙 가자 얘기하자 분위기를 읽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분위기를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후추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례함이라는 거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굳이 배려해야 돼? 일단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 뭐 신경 써야 돼? 아니 내가 현숙 좋아한다는데 그럼 니들도 해. 이게 광수 마음이야. 아니 내가 현숙한테 편지 써서 데려가는 게 뭐 마지막 날이라고 뭐 이거야. 현숙 최종 선택 어떻게 할 건데 들려줘. 들려줘. 현숙 힘든 거. 일단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들려줘. 내일 가서 자면 되잖아. 나랑 더 얘기해. 우리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하고 기본적으로 개념은 달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광수 같은 분을 봤다 했을 때는 우리의 개념상으로 너 그런 전략 썼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광수는 지금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여자는 수동적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읽어봐. 읽고 나한테 알려줘. 이게 맞아? 이것도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약간 어색해, 상황이. 물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80%는 편지를 줬을 때, 나중에 읽어봐. 하고 하는 게 한 80%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읽어보고 생각 정리되고 나중에 알려줘. 아니면 이건 나중에 봐. 이렇게 했는데, 광수님은 그것도 다 보고 싶어. 이게 편지를 읽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궁금한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해도 이 사람이 그냥 나중에 읽고 조용히 생각 정리하기를 바라지. 내가 교수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도 조용히 질문을 안 할 때를 알고 한 발 물러서 있지. 나중에 내가 다 같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어도 이게 내 개인의 궁금함이면 나중에 따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근데 얘는 일단 내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물어봐. 광수는 그럴 사람이죠. 수업 시간은 일단 공식적으로 끝났어. 조금 일찍 끝났지만. 그러면 그래도 광수는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을 해.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내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이 편지를 읽을 때 표정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읽어봐, 지금. 난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 못 기다리겠어. 빨리빨리 그거 알려줘. 거기에 아이로서의 마음까지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다리질 못해. 상대에 대한 절제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자마자 밥 달라고 조르는 애 같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개념 차이가 있어. 요청대로 읽어간. 그러면서 이제 광수의 필사 시가 있군요.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라서. 이게 상대를 이렇게 꽃으로 규정하는 이게 굉장히 광수스럽긴 하군요. 아주 꽃 같은 얘기.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자신은 나무고 상대는 꽃이군요. 현숙님도 좋아하는 시군요. 그래서, 네가 아는 시라고? 이러면서 또 광수님에게는 이렇게 하늘이 도왔는데 말이죠. 결국 본인이 선을 지키지 못해서 본인에게 들어왔던 현숙이라는 사람을 놓쳐버린 꼴이 됐죠. 당신에게 평생 취업하겠다고 노래 부른 현숙. 그렇지. 어떻게 보면 꽃 같은 그대. 이런 거는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현숙님이 이 시를 알았던 게 맞는 것 같은 게 시 제목을 알았거든요. 동행이라고. 너는 내가 뭘 하면 다 알아. 그리고 좋아해. 그래서 광수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은 그런 나무 같은 사람. 그러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 이 동굴 앞에서 어른스럽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부모처럼 나에게 자상한 사람, 아이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현숙님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는 이 5박 6일 동안은 누구든 연기할 수 있어. 맘먹으면 연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광수님이 보여준 5박 6일 동안의 모습은 광수님도 앞으로 지키지 못할 부분이었고, 그리고 광수님의 나중에 바깥에서의 모습은 마지막에 이틀 동안 보여줬던 집착하고 컨텐츠가 없이 계속해서 매달리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밖에 나와서 솔직히 말하면 하루라도 나왔어도 정 떨어져. 근데 이게 계속됐다면 쉽지 않죠. 그래서 광수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의 모성애도 자극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어른스럽게 관계를 다잡을 수 있는, 광수가 그걸 보여줬다고 현숙님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다 같이 있을 때 부담 주는 그게 자꾸 싫은 거고. 서로 결핍이 맞고 욕망이 맞는 거지. 현숙님이 이성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현숙님은 일단 맞는 것 같아 까지니까 광수님은 그 뒤에 그래서 최종 선택하겠다는 거야? 빨리 알려줘. 근데 현숙은 이런저런 생각이 조금 드네. 아까 사람들 앞에서 그 눈 찡긋 할 때만 해도 그냥 선택하지 말까? 안 되겠네. 그릭 요거트 찡긋 할 때까지 이거 안 되겠는데 했다가 또 이렇게 또 편지 시를 보면서 광수는 내가 찾던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래도 선택해야 되나? 선택할까? 그래서 한결같은 수뇌보 속에서 이 수뇌보라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광수의 수뇌보는 양날의 검이지. 그래서 광수님이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 최종 선택까지 해야겠다. 내가 아직 최종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어느 순간 갑자기 부담스러운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입사 지침을 알려드렸잖아요. 부담 주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그랬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현숙님은 아까 데이트할 때 최종 선택해야지, 아까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안 해야지, 지금 시 받고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물론 그게 100에서 0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현숙님은 지금 그렇잖아도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든 사람인데 현숙님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 큰 사람이죠. 그치. 그러니까 광수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광수 씨는 여기에서 이게 과시가 아니었던 게 현숙과 나는 우리 둘 이렇게 특별한 사이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줘?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상처 줬어. 나한테 상처 줬는데도 너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징징대니? 내가 징징댄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엄마 학생들 챙겼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우리 애기 미안하다. 그렇지, 내가 내 학생들만 챙겼구나. 그게 엄마 일이라. 아유 미안해. 그러니까 광수 씨가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하면서 현숙님이 미안할 게 전혀 아닌데 그냥 옆에서 그냥 챙겨주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현숙님이 맞아. 근데 모르겠어. 내가 너무 방어적인가? 오늘 데이트도 잘 놀고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현숙은 광수에게 어느 정도 확신을 줬어요. 현숙님 입장에서. 그래서 광수가 그랬구나. 근데 내가 또 광수 씨를 서운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내가 뭘 챙겨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제자리구나 그랬지. 이게 그만큼 광수님은 현숙님을 가깝게 생각했다는 거야. 친밀한 관계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미 그런 관계로 느꼈고, 그리고 애초에 엄마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현숙이라는 사람을 보고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넌 우리 엄마보다 더 이뻐 하면서 이렇게 제로투인가 쳤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챙겨주려고 했는데 왜 날 거부해? 서운하게? 어떻게 영수 뒤로 숨을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남자 뒤로 숨을 수가 있어? 다른 남자 뒤에 숨었다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영수 뒤로 막 숨을 때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남자 뒤로 숨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애착이 충분히 형성됐고 우리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빡치는 마음, 이런 것들이지. 빡치는 마음과 서운함, 슬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아닌 다른 학생 챙겨? 이거랑 너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그렇게 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지. 싸워온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애 챙기지 말고 나부터 챙겨. 나 어디가? 걔네들은 학생이잖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현숙은 그런가? 내가 광수에게 좀 서운하게 했나? 내가 사람들 앞이라고 너무 신경을 썼나? 체면을 생각해서 광수 씨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랬나? 내가 지금 불쌍한 아이를 버려뒀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이성을 부모로 생각하는 게 위험한데 흔한 일이에요. 초반에서부터 광수가 오해인지 현숙에게 확인 들어갔잖아요. 그래, 엄청 많았어.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은 부모가 아닌데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체크해 봐야 돼. 시 제목은 광수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가 아는 시라고 이걸? 동행 알아? 동행? 아, 광수가 먼저 말했구나. 그러면 현숙 씨는 시 제목이나 이런 거를 몰랐을 수는 있겠네. 어디서 얼핏 들어본 정도였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나도 이걸 알아 라고 하면서 광수 씨가 아는 걸 나도 안다 라고 어필한 건 현숙도 광수에 대해서 호감이 많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었겠네요. 몰랐는데 아는 척 했다면. 약간 그 노래 부르는데 응원 손짓이랑 비슷한 거지. 근데 이제 광수 씨가 이 시를 적은 것처럼 뭐 베스트 시, 내 인생 시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숙님도 광수님이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러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라고 적고 있죠. 삼미안, 이러면서 삼미안이 됐네요.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미안해가 지금 삼미안해를 여기 숫자까지 붙여줬어. 자, 1, 2, 3, 삼미안해. 그리고 상대 보기 좋게 3자를 이렇게 숫자를 상대 보기 좋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광수의 압박에 부담되고 막 도망치고 싶은데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 시도 내가 좋아하는 시야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순자님이 경수님한테 대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은 시할 때 고마워요. 네. 아 좋은 시네요 정도 했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미안해 미안해 이거는 현숙이 광수를 어떤 그 현숙의 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광수를 버려뒀구나라는 생각에서 미안한 거야. 외자는 이응을 크게 쓰니까 귀엽군요. 머리가 크니까 귀엽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숙은 미안해 하고 있어.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널 버려뒀구나.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미소한 방. 근데 이거는 그 뭔가 이렇게 애교나 아양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좀 다독이는 측면에 가깝지. 그렇게 두 사람은 뭐 피식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현숙님은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의 감정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해평들은 그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광수님이 친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뭔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유추해 보는 거야. 동기들과 있을 때는 친구였던 광수님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느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성으로 행동할 때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있나 봐. 이거를 본인이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느낌과 내 행동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성으로 행동할 때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있나 봐. 근데 적응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현숙님은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어 라고 미안한 마음에 하려고 했는데 광수님은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행동하는 건? 그래서 근데 이제 적응이 안 된다라는 거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해. 여기서는 또 부정적인 부분을 찝어냈네. 그래서 현숙은 나는 친구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성으로 된 케이스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거든. 애초에 그들이 이성으로 안 다가오니까 친구로 지냈을 테니까. 그래서 친구와 이성 사이에서 부유 중인 지금 혼란스러운 광수에 대한 마음인데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는 본인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으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역전된 것 같은데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죠. 이게 광수 씨가 가지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야. 여기서 2회차에서만 광수 씨가 가진 큰 문제가 이것도 두 가지네. 이게 일단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피해를 위주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죠. 여기서 지금 또 상대에게 내가 미안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부담을 준 거를 정숙님이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살짝 혼났지.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도 내가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를 칭얼대는 아이잖아. 근데 또 현숙님은 그거를 받아주고 또 미안해 하기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결핍 자체는 잘 맞물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최종 선택까지는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걸 못 지키는 이유가 뒤에서 나오죠. 선을 못 지킨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바람에 이런 식의 대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걸 역전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손절 전에는 근데 이 사람에게 네가 받은 고마움과 네가 가진 미안함을 얘기해.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뭐 해명을 하려고 한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끝이야. 근데 현숙님은 그런 걸 듣는 사람이지. 현숙님은 그걸 듣는 사람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광수 씨가 가진 이런 알아서 이해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현숙의 말에 기분이 풀린. 현숙 씨 말에 또 기분이 풀려가지고 광수 씨가 뭔가를 적는데 이러면서 최종 선택? 광수? 여기서 뭐 친구? 붙고 뭐 이렇게 막 또 썼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이거 메시야.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시간 좀 하나 박아주지. 메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절반쯤 됐어요. 절반쯤. 최종 선택은 광수? 최종 선택은 광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숙 씨의 마음을 얻는 전략상으로는 좋았어. 상대를 소녀일 수도 있고 숙녀일 수도 있게 그리고 엄마일 수도 있게 느껴지게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광수는 그걸 어느 정도 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냈어. 그러면 그게 본인의 전략이었다면 이 관계는 유지돼. 왜냐면 내가 어른일 때 어른이고 아이일 때 아이고 부모일 때 부모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눈치껏 좋아 이제부터는 어른이다. 자 최종 선택까지는 어른 모드다. 하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광순 씨는 이게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거에서 한번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가 주체가 안 돼. 전략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략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광수는 지금 저게 애초에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아이의 태도가 나왔을 때 절제가 안 돼. 자제가 안 돼. 현숙은 까불거릴 수 있는 아빠를 찾는 거죠. 까불거릴 수 있는 엄마를 찾는 거야, 현숙도. 까불거릴 수 있는 엄마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 단련해온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안에는 모성애까지도 생겨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광수는 마치 해소해 줄 것 같은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변호사는 서면으로 말한다고 했지 답변을 하네요. 여기서 공약을 썼던 여기서 광수가 말했던 공약이 있어요. 광수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을 받을 확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게 현숙도 광수 씨의 폭주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현숙 씨도 지금 둘이서 이거는 잘 논다라는 느낌이야. 이게 현숙 씨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긴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건 현숙 씨도 광수 씨랑 잘 놀고 있다. 두 사람은 최종 선택을 고려하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보고 이 두 사람을 해석해야 돼.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포인트야. 이건 약간 변호사들 그 자학 개그인가요? 그래서 현숙 씨도 이렇게 장난도 치고 있지만 실제로도 선택을 못한 상황이죠. 그렇지. 아직 저런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좀 부담될 수 있겠고. 이렇게 새벽 4시 현숙 씨를 데려다 주러 와서 눌러 앉은. 이때 현숙 씨가 좀 이따가 라고 했나? 그러면서 여기서 데려다 주러 와서 저기 최종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일어나야지. 이게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지금 같이 라면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해도 멋있게 돌아설 수 있는 거. 그게 납득 씨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냥 돌아서야 나중에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지금 납득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의 가르침인데 지금 납득 씨를 못 보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돌아서야 돼. 그냥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종의 최종도 아니고 현숙님은 아까 서면으로 답 전달했잖아요. 이러면서 현숙님과 광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광수의 압박과 현숙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압박과 부담인데 이 둘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답 안 했는데 아니하지 이것만 했는데 그게 답이에요. 응? 아니하지가 답이에요. 원래 법 문항들은 그래요. 응? 이게 지금 두 사람은 이게 5시까지 나가서 얘기한 건 그렇지만 이게 광수가 물러서야 되는 건데 현숙 씨도 양념은 쳤다. 근데 그 양념을 친 이유는 뭐 싫어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현숙 씨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음날 열린 결말입니다. 나가서 만나볼게요. 이러면은 어장이고 그러면 뭐 난리 난 거지만 현숙 씨는 광수 씨를 선택을 했어요. 밖에서도 얼굴을 봤고 그게 뭐 썸이든 데이트든 그거는 뭐 그들만이 알 얘기겠지만 현숙 씨는 광수 씨를 알아볼 마음이 있었어. 최종 선택도 했고 밖에서도 만났어. 이 시점에서는 현숙 씨가 광수 씨가 부담되기만 하는 건 아니야.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의 시간이 싫지만은 않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그만 가라고를 못하나?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싫지는 않으니까. 좋으니까. 나가서 만나볼 사람이니까. 아니 밖에 나중에 이제 나가서는 더 긴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되고 그걸 각오가 됐는데 여기서 뭐 이 사람이랑 이렇게 노는 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약간씩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아무튼, 이게 최종 선택의 답이에요. 아니, 현숙 말해줄 거면 제대로 해줘. 뭐, 서면으로 그게 장난쳐. 아니, 엄마, 약속해줘, 빨리. 뭐, 나 생일날 뭐 사줄 거야? 생일날 나 선물 사주는 거야, 안 사주는 거야? 선물? 선물은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면 사다 줄 수도 있고, 못 만나면 못 사줄 수 있고,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네. 엄마 빨리 대답해줘. 엄마 대답했잖아. 에이! 막 이러면서. 둘이 노는 거야. 근데 광수 씨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가 나 선택하면서 공식적으로 모두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게 현숙은 싫어. 이런 부분이 광수 씨의 착각이고 저게 집착으로 이어지는 건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수는 공식적으로 아는 거다 보니까 딱히 과시를 한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연인으로서 공식 커플로서 그냥 나는 이 사람의 입술에 있는 걸 떼주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너 좋아, 너나 좋아 된 거잖아. 우리 서로 좋아하게 된 거잖아. 근데 현숙님은 그건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현숙님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가 됐다 됐어. 좀 놀았으니까 이제 가 이제 그만하고 자자. 그럼 나중에 얘기해. 끝. 그래서 이번 선택이랑 초연 선택이랑 다르다고? 어림내가 아니라 짜증난 것 같은데 지금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냥 광수님은 그냥 다 드러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내가 뭘지 두려운 사람,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광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광수 씨는 자기 속내를 다 막 입 밖으로 뱉거든. 내일 아침에 뭐 해주지? 내일 아침에 뭐 재료가 있을라나? 그래서 현숙은 글러브 좀 가져와봐.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숙 씨는 나는 다 한다고 했는데 광수가 나한테 물고 늘어졌어요라고 나중에 회고할지도 몰라. 근데 현숙 씨가 여기에서 지금 안 가면 내일 최종 선택 안 할래요. 나 지금 되게 부담되고 싫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광수 갔어요. 힝 하고 갔어.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는 맞았는데 지금 나는 자고 싶어서 그래요. 그만해요. 했으면 갔어. 힝. 근데 현숙 씨는 그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죠. 말을 안 했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근데 현숙님은 이제부터는 슬슬 선을 넘기 시작했죠. 아까 새벽 4시까진 그래 그렇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 둘이서 장난도 치고 서면으로도 장난치고 보니까 둘이서 꽤 오래 대화도 하고 장난도 많이 쳤네. 그래서 근데 광수는 계속해서 장난치는 게 이제 장난 그만하고 좀 알려줘. 선물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이제 슬슬 피곤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된 건데 광수는 그거는 몰라 또. 나 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광수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안 돼? 현숙 씨는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광수는 죄송합니다.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좀 보면 안 돼? 다른 데 보지 말고. 이제 이런 게 좀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아까 그 테이블 위에서 앉았을 때 그리고 여기 와서의 초반은 광수와 현숙 사이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였어. 근데 이 시점부터는 슬슬 이제부터는 압박과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 밖으로 불러내는 것부터 부담이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최종 커플을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나름 그 깊은 대화였고 여기서부터는 광수의 칭얼댐이야 실은. 근데 현숙은 최종 선택을 말해주긴 어려워.
내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수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그냥 나한테 장난치는 거고 최종 선택은 안 할 마음이야? 근데 맞잖아. 너도 나랑 같이 있으면서 즐겁고 느끼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빠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처럼 칭얼대다가도 또 내가 너를 항상 이렇게 여기는 오빠라고 됐지만 아빠처럼 항상 네 곁에 나무처럼 있을 텐데 너의 자식과 부모가 돼줄 텐데 이 둘이 헤어진 이유는 이 집착에 담겨 있어요. 정확히 이게 두 사람이 결핍이 잘 맞물리는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이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야. 이건 선을 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현숙님이 졸리다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숙님이 왔어요. 정숙님이 오고 괜찮아 하고 터치를 하지. 그때 피해. 현숙님은 체면이 중요해요. 현숙님이 회피형이 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어. 체면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단정하고 바른 변호사로서 본인을 이미지 브랜딩하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이 파란색 정장을 입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만큼 내가 가진 고통을 스스로가 억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미지를 브랜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당장 정숙이 옆에 있으니까. 물론 터치를 정숙이 있는데 이 터치를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새벽 4시, 5시가 될 때까지 광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터치를 안 했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 정숙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피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현숙 씨가 피하는 장면은 보통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와요. 광수 씨가 현숙 씨를 이렇게 스킨십 하려는 것도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왔지만 그거는 광수라면 언제든지 할 행동이었고 그리고 광수가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안 했겠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현숙 씨는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커플이 되는 것도 부담돼. 본인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앞에 정숙이 있는 게 현숙이 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기는 해요. 찡긋도 사람들 앞이니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둘이 있을 때 내가 그린 요거트 사다 줄까? 찡긋했으면 광수 씨는 너무 자상하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을 때도 물론 그때 찡긋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달랐을 거야. 현숙 씨의 반응은. 현숙 씨가 회피형이기 때문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차이가 나요. 턱식도 사람들이랑 있을 때 턱식 모드와 혼자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간 영식 모드가 다르잖아요. 원래 그래. 회피형들은 그 갭이 차이가 있어요. 페르소나와 그림자 차이가. 사람들 앞에서는 깔끔하고 그리고 이런 변호사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광수에게 이렇게 챙김받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정숙은 지금 현숙이 싫어하는 모습만 보고 진짜 이 오빠가 정말 지금 뭐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정숙님이 100만 안티에서 10만 안티로 줄지 않았나. 이 장면이 정숙님의 안티들을 물리치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100만 대군이 10만 대군으로 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의 구원자. 하지 말라고. 솔직히 현숙님이 착한 거야. 나였으면 정색했어. 근데 아니에요. 그건 정숙님 관점이기는 해. 실은. 근데 현숙님은 둘이 있었으면 이거를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수는 머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정숙은 내가 얘기했지. 스킨십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게 스킨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숙님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수도 있는데 광수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원래 하는데 이런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이인데 그게 이제 광수의 생각이겠죠. 현숙 씨가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광수가 자꾸 깨,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현숙 씨는 광수 씨의 그런 것들을 또 받아줘. 그러니까 머리가 내려오든 말든 남 앞에서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어떤 체면, 현숙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를 광수님은 이해를 못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평판이 안 좋은 거는 신경 쓰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광수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광수와 가까워진 것만큼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티내지 못했잖아요. 광수랑 표정 선택을 결정한 데이트를 나가면서 현숙님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 전에 데이트가 좀 짧아서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일 광수가 레드카펫 깔 텐데 어떻게 감당되겠어? 그래도 데이트가 짧아서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서 광수 씨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지. 고독정식 이후로 이제 영식님의 관점이군요. 영식님.
이 영식님이 최종 승리자가 될 줄이야. 물론 그걸 승리라고 말하긴 그렇죠. 뭐 누구나 이게 누군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영식님은 시리에 빠졌고 경수님은 그래도 후회 없이 한번 표현해봐라. 할 수 있는 조언이죠. 경수님은 진짜 후회 없이 했어. 후회 없이 했어. 이제 물론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고 애초에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내가 잘해도 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아무리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고 뛰어나지 않더라도 선택받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새벽 4시까지는 광수 씨에게 가라고 못한 게 아니고 광수 씨랑 있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논쟁이 있겠지만 광수 씨가 막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새벽 4시 씬 정도 그 초반 특히나 초반은 현숙도 광수가 같이 있고 얘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 근데 이제 뒤에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콘텐츠 없이 지루하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고 압박을 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싫어지는 거지. 부담되고 힘들고. 근데 광수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가야지. 그거는 광수가 선 넘었죠. 아까 최소한 그 테이블을 놓고 둘이서 막 글씨 쓰고 서로 서면으로 너는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면서 변호사 그런 문장들 쓰고 이럴 때는 꽁냥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겠죠. 아니 나라고 그런 거를 꽁냥댔다고 해석하는 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고 쉽겠어? 저도 생각이 있고 그런 눈도 있고 한 사람입니다. 나도 쉽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배제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걸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지. 나도 직관적인 해석은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은 꽁냥거린 거예요. 조금 즐기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열폭인가? 아무튼 경수님은 최선을 다했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게 문제. 경쟁자가 강력했다는 문제. 근데 영식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전달한다고 하면 약간 부담감만 줄 수 있으니까. 진짜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선을 지키는 사람은 영식이었지. 근데 물론 처음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됐지만 영식 씨는 부담스러울까봐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현숙님이 진짜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열린 결말로 갔다. 그러면 무조건 영식이 이기지. 근데 여기서는 현숙님은 광수로 선택을 한 시점에서 영식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식은 학생으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광수에게는 부담을 갖고 부담 없이 계속 옆에서 뭐 밥 먹고 산책할 때 현숙님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산책이나 같이 할까요? 하면서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현숙님이 베스트 프렌드는 있지만 산책이나 이런 건 같이 안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런 거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졌어도 그게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숙님은 영식님이 부모처럼 부담 주지 않고 어른스럽게 현명하고 아이처럼 내가 필요한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영식이었었겠죠.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만약 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정확히 그 방법으로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솔직히 이번에 광수 연속 분석 전 뭐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이게 이 결과가 최종 선택이 틀렸어도 흥미로웠을 것 같아. 그냥 회피형들은 이렇겠구나. 문화적 차이가 있으면서 저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겠구나. 저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이런 조언을 줘야겠구나. 만약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중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난 생긴 거지. 한편으로는 광수 씨가 가진 게 출발선이 문화적 차이니까. 그러니까 광수 씨에게 그렇게 서동요 전략, 그렇게 전략 쓰면 안 됩니다. 전략을 바꾸세요라는 솔루션은 안 먹히는 거지. 광수 씨에게 여기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흉내내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사고방식, 개념을 다시 재조정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소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영식님 같은 이런 성격, 사람에게 부담 주지도 못하고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걸 딱히 선호하지도 않고 나대지도 않고 조용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상을 그냥 양유하는 사람이 왜 솔로나 날에 나왔을까? 상철님도 그렇고 이번에는 상철님, 영식님은 조금 신기해요. 어떻게 나왔지? 왜 나왔을까? 근데 영식님은 결국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대지 않는 그런 성향이 결국 결실을 맺었어.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이래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어떻게 보면 정말 낫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낫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실로 치는 최커가 된 거지. 현커가 된 거지. 아, 그치. 외로움을 느끼지. 10년 만이야? 연애가 10년 만인가요? 상철님이 5년 만인가 그렇고 영식님이 10년 만이었나? 영식 캐릭터가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원래 회피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회피형마다 물론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가장 1순위 공식은 동굴 앞에서 기다린다야. 동굴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회피형은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 회피형 앞에서 그냥 서성이면서 그 앞에서 맛있는 거 구워 먹으면서 알아서 나오게. 그렇다고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바로 그냥 끝나버려. 동굴문 닫혀. 가까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동굴문 닫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상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면서. 영식님은 이게 운도 좋았어요. 바로 옆 건물이었다며. 동굴 앞에 집이 있었어. 동굴 앞에 마당에서만 바베큐 파티를 해도 바베큐 냄새가 동굴로 들어가.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 바로 옆 건물이니까 뭐 오늘 식사하셨어요? 뭐 이번 주말에 여기 저희 이거 맛있는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약속 잡기도 쉬워. 그러면서 끝나고 저희 거기 카페 가보셨어요? 거기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맛있던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상이 공유가 돼. 회피형은 일상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취미로 들어가는 거, 함께 같이 노는 거, 회피형 같이 노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가 영식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가 회피형 공략할 때 항상 했던 얘기잖아. 일상을 공략하라고. 이 사람의 일상에 들어가야 돼. 같이 놀아야 돼, 회피형은.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 똑같아요. 불안형 아이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줘야 돼. 회피형은 무슨 일이 있었니? 몰라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 회피형은 이번에 이 게임 나왔던데 너 해봤니? 같이 게임해. 그러면 풀려. 그 차이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반대로 하잖아요. 불안형한테 너 이 게임 해봤니? 같이 놀아. 그럼 불안형은 나중에 울면서 엄마는 내가 아픈 거 물어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그래? 그렇게 돼. 회피형은 물어봐주면 엄마 나 힘든데 자꾸 왜 그런 걸 물어봐 하고 짜증내고. 다른 거야. 달라.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기질이 안 맞았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물론 영식님이 그냥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식님이 기본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큰 사람 같아요. 그게 영식님의 다른 단점도 물론 많겠지만 확실히 그건 장점인 것 같아. 여기서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영식님이 그 톱질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들까봐 빨리 끝냈다고 했거든. 자기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다들 힘들어할까봐 빨리 끝냈다는 말을 보면 이게 확실히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니까 영수도 우리 영식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좀 보기 안쓰러워서 라는 말이 나왔겠지. 여기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영수도 영식한테는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술 마시면서 옆에 앉았을 때 장난도 치고 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면 영식 씨가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인화력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감성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려치면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이성적인 대화가 편하고 막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편하지. 굉장히 대화로도.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 마음이고 당연히 그 사람 자유고 전혀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마음가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걸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근처를 맴돌고 그 사람 일상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방식. 어떻게 보면 5박 6일 동안 광수가 보여준 전략을 밖에서 5주, 6주 이상으로 공을 들이면서 똑같은 방식을 쭉 늘려서 영식이 행동했을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부담을 안 주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영철은 그럼 내일 아침에 현숙한테 가서 대화 시도? 근데 영식은 가서 내일 아침에도 대화할 마음까지는 없어. 당연히 보면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는 할 텐데 이거는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럴 마음은 나는 거죠. 지금 영식의 마음은. 광수랑 지금 두 사람이서 어느 정도 서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현숙의 선택이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야죠 라는 거고 그렇게 영식님은 내일 아침 기회를 노리고요. 그 와중에 광수는 아까 4시에서 넘어왔네요? 여기서 나온 거를 그냥 유추해보면 거기서 자 하고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건 광수 씨는 현숙 씨를 데리고 나왔어. 현숙 씨가 따라 나왔지. 그러면 그 방에 정숙 씨가 오면서 둘만 있고 싶은 공간으로 온 거야.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광수 씨가 오버한 거죠. 현숙 씨가 광수 씨에게 맞춰준 거지. 그리고 나와서도 컨텐츠가 없어. 아니 나와서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그러지. 이제 최종 얘기 그만하고. 응?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아니 최종이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일단 최종이 돼야 나가서 뭐 뭘 먹든 아니면 더 보자고 하든 뭔가 그래야 데이트 약속도 하고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머리에 꽂혔을 수 있겠지만 아니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얼마나 지겹겠어. 이게 같은 얘기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러면 좋은 얘기도 한 서너 번이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물론 현숙님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준 건 맞아. 그런데 대답을 못 해주겠다는 대답을 제대로 해줬지. 그러면 여기서는 광수님 여기까지구나 이 말은. 오케이. 그럼 다음 말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숙님은 지금 아찔하네. 근데 뭐 아찔하는데 진짜 최종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광수님은 저 말을 못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조급하고 막 이 사람이랑 볼 수 있나? 이게 지금 이 사람과 앞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지금 내가 생각한 이 관계가 형성되냐 안 되느냐 이 조급한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그래 이거 같이 볼 때 이거 이어폰 내가 던졌거든. 그만 좀 하지. 이러면서 이게 최종 선택만이 다 된 밥이라면 잘 됐어요. 되긴 했는데 이런 거는 나가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다 못해. 이거 동굴에다가 뭐 하고 있나? 물론 광수님이 마지막 날 밤이니까 조급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새벽 4시 정도까지는 서로가 대화가 됐기 때문에 광수님은 이것만 듣고 가겠다 생각해서 이걸 더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 현숙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광수님이 눈치껏 빠져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5시가 넘은 이런 시점에서 당장 몇 시간 후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마지막 멋진 모습을 담아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현숙님은 아까 대답을 했잖아.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거는 이제 지루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지겹고 지겨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야. 물론 현숙님은 아직 무서운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 아까 했잖아. 그게 아직 유효해. 내가 아까 서면으로까지 써서 줬잖아. 근데 광수는 그건 해석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해석이 힘든 게 현숙 입장에서는 아까는 농담처럼 했는데 광수는 이제 농담 아니야. 이제 빨리 듣고 싶어. 그러니까 해석이 힘든 게 요지라고 했잖아. 아직 알 수 없다. 이게 요지야. 그러니까 대답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만약 굳이 바뀐다면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선택 안 할래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광수는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인가? 자기 목적에서 멀어지는 행동이죠. 광수 씨는 지금 현숙님에게 대답을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 이런 관계가 아니야. 최종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계약하면 끝나나? 아니죠. 계약하고 나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보여질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지 그 미래가 중요한 사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지금 단기적 목표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 이거는 광수 씨가 가진 극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킬 때는 광수 씨의 장점일 수 있거든요. 그 선을 지킬 때는 그거는 문화적 차이라고 봐. 그것까지는.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그거는 단점이야. 눈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치를 잘 보는 건 어느 선을 지킬 때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의 장점이란 말이야.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근데 그게 선을 넘어버리면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내가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이루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거라고. 나는 그래서 결국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광수 씨는 이 선을 넘었어요, 지금. 그 선을 넘은 이유는 상대의 태도나 표현에서 아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해야지. 그래서 내일 기대할게. 현숙님은 대답할 수 없죠. 대답을 그러니까 지금 최면 걸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해도 되지? 이것도 뭐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현숙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엄마 앞에서 재롱 떠는 거기서 나대는 거에 영향이지. 나서는 재롱, 엄마에게 사랑받는 내가 스타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나라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광수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는 5박 6일은 그러니까 많은 걸 보긴 하겠지만 많은 걸 봐서 단서가 들어오지만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짧긴 해. 그래서 현숙님은 뭐 점점점이지 뭐. 그래서 내일 꼭 최종 선택에서 너한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말로만 노력을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최종 선택 받을 노력은 멋있는 모습 보여야지. 멋있는 모습 뭐야? 현수가 많이 피곤했지?
푹 자고 오늘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 찾으러 와. 나는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침 먹고 싶은 거 있어? 재료가 있는 데서 한번 최대한 가깝게 해볼게. 이렇게 하고 딱 가면 돼. 그 정도도 광수스러워. 아침에 오라고 하는 말조차도 실은 굉장히 보채는 것 같고 광수스러워. 그 정도가 돼야 지금 노력이지. 응? 이게 지금 노력이냐고. 광수님은 지금 보채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현숙님도 어쨌건 이 대화에서 앞부분까지는 광수님과의 대화가 즐거웠던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후반부에 집착하고 이 보채는 노력을 또 해버린단 말이지. 누구를 위한 노력이냐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본인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채니 상대는 마음이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밤은 5시 15분까지. 그러니까 이거에는 이게 손뼉이 이 정도는 된 거야. 이쪽도 같이 보치긴 했어. 그러니까 현숙님도 광수와의 시간이 뭐 막 싫고 막 도망치고 싶은데 버틴 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는 광수 씨가 저거를 보채미 집착으로 연결되면서 현숙 씨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현숙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그런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는 광수 씨가 이 관계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죠. 결과적으로는 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갈게 내일 봐. 그래서 또 최종 결정. 이게 그만해야지. 그래서 안녕하고 여기서 한번 문 열고 다시 한번 하지. 자기 얼굴을 각인시키려는 시도인가? 근데 이거는 상대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지경인데 그거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안 되지. 과연 밤을 새운 그 집요함의 결과. 이렇게 이제 또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브런치를 포장해온 광수가 현숙을 불러냈네요. 어젯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응? 광수 씨는 절제의 미학이 없다. 그래서 이거 20분 거리에 있는데 너 주려고 사온 거야. 뭐든지 적당히 생색을 낼 필요가 있긴 해요. 생색은 어느 정도 적당히 내야 돼. 생색은 어느 정도 내도 돼요. 근데 물론 생색을 안 내도 상대가 알아주면 제일 좋지. 근데 광수님은 너무 내. 여기서 이거 20분 거리에 있는데 너 주려고 사온 거야. 왜 왕복 40분이라고 그러지?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브런치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맛집에 가려고 그래서 20분 거리 있는 데까지 갔다 왔다니까? 너 주려고? 그만해요. 한 번만 해. 이거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성이지. 이게 정성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푸짐해. 근데 광수가 좋지? 디테일에 신경 쓴. 이런 게 좀 과해. 근데 과하지만 현숙님은 지금 저 노력과 정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고마워. 왜냐면 푸짐하거든. 푸짐한 건 사실이거든. 저거 싸우느라고 고생한 건 맞으니까. 이제 나 손 닦았거든? 먹어봐. 봐봐. 여기서는 다음 날이 돼서 현숙 씨가 마음이 풀려서 저거를 받아먹는 걸까? 아니야.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 난 손 닦았거든? 먹어봐. 여기서 그러면서 주춤한 것도 잠시 곧잘 받아먹는 현숙. 여기서 갑자기 현숙 씨가 광수에게 마음이 열렸어? 스킨십을 받을 만큼? 아니야.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광수는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그랬고 여기서는 갑자기 과시가 아니게 됐을까요? 아니야. 광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광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현숙은 이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근데 둘 다 이해가 가죠. 둘 다 그냥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숙 씨는 광수 씨에게 이런 거를 줬을 때 받아먹고 그럴 만큼 호감이 있었던 게 맞아요. 물론 뭐 보기에 불편한 면 광수가 막 매달리면 이렇겠지만 어젯밤에 그렇게 막 새벽 5시까지 그랬어도 현숙은 거기서 자기도 맞장구를 친 면이 있고 너무 반복해서 최종 선택을 읊는 그 부분은 재미가 없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현숙이 속내를 잘 안 드러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도 검색하니 여기가 맛집이래. 딱 시간도 적절하고. 그래. 아유, 잘했네요. 네, 훌륭하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저런 거에 이제 광수 씨가 가진 단점들이 드러나지만 현숙 씨는 지금 광수 씨에게 고마운 마음, 좋아하는 마음,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광수가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것까지 사다 준 게 고맙고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의지가 돼. 고맙고 대견하고 의지가 된다는 이 세 가지가 광수에게 빠지는 이유야. 현숙 씨가 가진 그런 복잡한 부분을 광수 씨가 여기서는 다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현숙 씨는 맛있어. 조치도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거가 훈련이 안 됐어. 이럴 때 조치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조용히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같이 편지를 주고도 그냥 나중에 읽겠거니 하고 나중에 좋겠거니 하고. 근데 이제 좋지? 감동? 좋아? 어때? 맛있어? 좋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애들이 엄마한테 처음 요리해줬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만큼 현숙에 대해서 마음이 깊고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이게 다 부지런하니까 갔다 오고 하는 거야. 알지? 이렇게 이것도 다 썰고 한 거야. 나 손도 다칠 뻔했고.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광수 씨 입장에서는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이라고 했다는 게 굉장한 겸양. 한국에서는 이 정도 겸양은 해야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좀 잘났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광수 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양이죠. 광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 주려고 원래 하던 것보다 많이 줄인 거야. 그러니까 현숙님은 아유 너무 알지. 나는 일어나서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유 광수 알지. 그러니까 광수는 너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표현하는 속내를 다 표현하고 계속해서 이 감정을 쏟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자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뭐랄까 모성애를 자극하는 여린 면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광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방금 묘사한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질 부분이 있단 말이지. 광수님의 인정 욕구는 22 영수님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22 영수님의 인정 욕구가 생긴 거는 정말 강력한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케이스고 22 영수님은 굉장히 그거를 자제하고 겸양해서 새어나오는 거고 광수님은 자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겸양을 왜 떨어? 겸양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왜 필요한데? 눈치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없는 거야. 그래서 광수랑 22 영수님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마음의 결핍과 그로 인한 인정 욕구가 마음에서 큰 쪽은 22 영수님이긴 합니다. 광수가 여기서 최종 선택이 먹혔던 이유는 광수가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벽을 세우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네 하면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했지 마음이. 그래서 22 영수님은 한편으로는 애정이 가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맞고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생겨난 결핍이 성인이 돼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게 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대신에 그런 결핍이 심한 만큼 심한 엘리트가 된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수는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수님은 결핍 때문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정받고 싶어도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다른 거야. 너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또 오늘 고민 좀 해봤으라고 저기 다 연 브런치에다가 똥 싸고 앉은 거죠. 그래서 오늘 고민 좀 해봤어? 아침에 그냥 준비만 하라고 생각 안 해봤지? 체하겠어. 이거 넘어가겠어요? 근데 너도 나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밖에서 옆에서 잘해주던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엄청 허전해. 조금 더 심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나가서 좀 허전하진 않겠어? 아니면 뭐 나가서도 내가 계속 이렇게 잘해줄게. 너무 걱정 마. 이 정도로 해서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들든가.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게 우리나라 그 트레디셔널인 거를 몰라. 근데 현숙님은 보통은 잘해줄 것 같으면 일단 좀 경계하는 것 같아. 그래요. 물론 이거는 보통의 미녀들의 생각이기는 해요.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난 그냥 잘해준 게 아닌데 여기서 만난 거는 특별하지. 여기서 상대가 잘해주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받은 거냐라는 광수의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 그 사람을 알아볼 마음이 생긴 게 처음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 이거는 어쩌면 조카의 탄생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실험하러 왔어? 광수 씨가 이런 게 좀 있네. 자꾸 여기서도 어제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현숙님이 내가 좀 부끄러워 라는 말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된다고? 부끄럽다고 했는데 적응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냥 단지 희망회로가 돌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 실험 좋아하는 데라고 지금 장난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지금까지 광수님이 본 대로 됐지. 그래서 현숙님의 말은 나는 원래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광순님이 본 대로 됐지. 이 말은 현숙님은 내가 이 사람을 처음에 나는 원래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보니까 너는 달라 보인다. 그 말은 현숙님에게는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최종 선택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애프터도 없을 사람이었던 최악에서 마지막엔 브런치를 함께 먹는 사이. 현숙님은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지. 그래서 나로서는 그렇다. 이거는 광수님이 오 하지만 이 말은 유추할 수 있었어야 돼. 충분히 현숙님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사이까지 안 됐겠지. 또 처음에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숙님의 경계심도 들지 않았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데려다주게 해줘. 근데 여기서 언니 얘기를 처음 해요. 근데 영식 씨에게 말하는 언니와 여기서 말하는 언니는 달라. 일단 언니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아니 언니는 오지 마시라고 해. 꼭 전화해 오지 마시라고. 근데 여기에서 현숙님이 언니가 온다고는 하는데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언니 그냥 오지 말라고 할까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저기에서 광수님, 영식님에게 둘 다 이 전날은 영식에게만 언니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언니 얘기를 광수에게도 하고 영식에게도 했어. 근데 영식 씨에게는 언니가 올 거예요 라고 못을 박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지 마시라고 해 라고 파고들 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언니한테 꼭 전화해요 하고 한 거지. 그래서 광수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이 두 분은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최종 커플이 됐으니까. 그래서 광수가 홀로 마음을 표현한 브런치 타임이라는데 홀로 마음 표현한 건 아니죠. 어쨌건 이 상황에서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한 최종 선택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는 또 현숙님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는 날까지 내가 잘 먹여서 좋다. 계속 챙기게 해주라 평생. 잘 먹여서 좋다. 그리고 영식님은 어제는 형숙님이 부담스러울까봐 다가가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마주쳤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둘이서는 이제 커피를 한 잔씩 가지고 처음 얘기했던 그 장소로 왔네요. 그래서 오늘 대충 생각 정리는 했어요. 사실은 아직 근데 최종 선택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 근데 밖에서도 조금 더 알아보는 사이보단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생각. 그러니까 썸에 가까운 거지. 그런데 광수님은 같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게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영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숙님은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식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영식님은 상대를 지금 맞추고 있어. 실은 입장이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이 말에서 광수님에 대한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광수님을 그냥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바로 사귀진 않아도 알아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도 이만큼 마음에서 이 사람에게 열렸으면 나가서는 더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광수님과 당장 사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수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영식님에게 새어나온 거죠. 그래서 영식님은 어떤 의미예요? 근데 영식님이 말을 애매하게 해. 여기서의 마침표와 이후에 나갔을 때의 출발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새롭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의미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추상적이죠. 어차피 회사도 가까우니까 나가서도 그냥 편하게 차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회피형인 현숙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지 참 몰랐는데 여기서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현숙님은 끄덕이고 이게 부담을 안 주는 거지. 이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광수님이 잃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굴박 이 집으로 와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 건데 이 광수님이 너무 조급했어.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는 거는 누가 태워주기로 했나요? 근데 현숙님은 언니가 와준다고 해서 언니 차 타고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언니가 아까 광수에게 했던 말과 그 뉘앙스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명확하게 거절을 했죠. 언니 차를 타고 갈 것 같은 마음으로 2번이나 얘기를 했었죠. 영식님이 저한테 많이 까불고 있다라는 말은 회피형의 마음을 열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현숙님은 영식님의 빨간 차를 언제 또 타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후로 빨간 차를 자주 타게 됐겠죠? 세상 일은 알 수 없군요. 그래서 영식님은 뭐 부르세요라고 하고, 두 사람의 대화나 이런 결이나 텐션은 좋아요. 좋아. 영식님을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님은 어서 돌아가서 마음의 정리를 마저 잘 마치시고, 이 말조차 현숙님이 바라던 말이야. 광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으면 광수님은 현숙님을 만나기 위한 완전체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부담 없게 편안하게 시작된 관계. 참 이렇게 될지 몰랐죠. 털어버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밖에서 편안하게 만나는 관계가 어떤 회피형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니까. 광수는 저에게는 설렘의 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랍송으로 세레나데를 부르고요. 그래서 초연 선택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와다다 달려오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숙님도 그래서 초연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이제 광수, 저렇게 지금 현숙을 좋아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예스 이러는 것들이 참 보기가 불편하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최소한 영식은 현숙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현숙이 최종 선택한다고 했을 때 예스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보이는 거냐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광수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죠. 지금 그렇게 현숙님의 진짜 이름을 듣고 영수님은 이게 삐죽하는데 밖에 나가서 좀 알아볼 마음이 있었겠죠. 영수님은. 근데 그마저도 이제 영식님에게 져버렸고요. 뭐 지역이 먼다는 것도 문제가 됐었겠지만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업고 광수를 선택한 현숙. 광며들었다. 여기서 인터뷰가 이제 뭐 믿기 어려우신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믿기 어렵다. 뭐 이걸 뭐 믿음의 영역은 아니니까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일어난 일이지 뭐. 광수님이 더 편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숙님도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광수를 버리고 싶지 않았겠지 본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던 최종 커플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숙님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팔짱 끼고 두 사람은 이제 최종 커플이 됐고요. 이번 26기에서 가장 화제가 많았던 커플에 대한 분석이 여기에서 끝이 나네요.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